고려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모든 것을 가렸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결코 가릴 수 없었습니다. 북경의 고려 병사들이 마주한 것은 적의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소리 없이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적병들은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았고 말들조차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개 너머에서 수만 개의 눈동자가 고려의 심장을 정지시키듯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경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성군은 평소처럼 시간을 알리며 열렸고 시장의 활기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방식의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잔인한 고요였습니다. 조정으로 올라오는 보고는 늘 건조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서늘했습니다. 금의 병력은 이전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말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동훈련이 아니라 아예 그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겠다는 소리 없는 통보였습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물러나지도 않는 군대, 싸우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병력, 그 존재 자체가 고려의 퉁퉁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 상황을 전쟁이라 부르기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라 명명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외교적 명분이 조각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대치라는 단어 뒤에 숨어 망설이는 동안 국경의 장수들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모든 전력을 소모하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섣불리 자극하지 마라. 전면전은 아직 아니다. 금나라는 바로 이 고려의 망설임을 전술로 활용했습니다. 고려가 스스로의 결단을 미루며 안일함에 빠져있을 때 그들은 칼 대신 시간을 사용해 고려의 근간을 갉아먹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을 부정하며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역사는 이미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칼끝이 살을 파고들기 전 상대의 결단력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자부심이 망설임으로 변해갈 때 금의 칼날은 안개 속에서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충돌은 선언 없이 찾아왔습니다. 경고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경의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개경으로 날카로운 전령의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치도 주둔도 아니었습니다. 고려와 금의 군대가 마침내 같은 땅 위에서 서로의 살을 맞대게 된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마찰이었습니다. 정찰을 나간 고려의 기병대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국경선에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금의 기병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길을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말의 숨소리와 차가운 쇠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엉킨 채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누구도 먼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찰나를 넘기는 순간 다시는 평화롭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발굽이 지면을 박차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그 순간부터 누가 먼저였는지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안개를 가르며 날아왔고 방패가 부딪히는 괴놈이 국경의 산천을 흔들었습니다. 전투라 부르기엔 짧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엔 충분히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려 병사 하나가 비명과 함께 말에서 떨어졌고 금의 기병 하나가 피를 흘리며 땅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지키려 애썼던 국경선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첫 피가 흘렀고 전쟁의 명분은 그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소규모 충돌입니다. 확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됩니다. 개경에 도착한 문장들은 여전히 신중했고 단어는 최대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사적 표현도 현실의 참혹함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은 이제 돌아갈 명분을 잃었고 고려 역시 물러설 이유를 빼앗겼습니다. 외교의 정교한 언어들은 첫 피가 뿜어낸 붉은 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보복해야 한다는 무장들의 외침과 아직은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는 문신들의 망설임이 어두운 대전 안에서 어지럽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의 분위기는 이미 조정의 논의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장수들은 더 이상 교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선은 이미 공격 거점으로 변모했고 성문은 밤낮 없이 긴장 속에 굳게 닫혔습니다. 대규모 침공의 북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금나라의 정교한 시험이었고 고려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에 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명령은 현장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첫 충돌이 발생한 이상 인내심은 비겁함으로 치부되었고 유보는 전략이 아닌 무능이 되었습니다.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로 압축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준비할 시간조차 속절없이 빼앗기느냐. 둘 중 어느 쪽도 고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금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강하지만 첫 칼을 맞은 뒤에는 반드시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충돌 하나로 천년의 평화는 조각났습니다. 외교의 마지막 잔재는 피 비린내와 함께 증발했고 국경은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라 피를 전제로 움직이는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를 것인가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경에서는 더 이상 사건이라는 가벼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교전 상태라는 서늘한 명칭이었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마을과 모든 병사의 가슴속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첫 피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먼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흔적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한쪽이 쓰러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대한 역사의 경고였습니다. 고려와 금,
두 거대한 시대의 힘은 이미 서로를 향해 칼을 빼들었고 그 칼날은 다시는 차가운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첫 충돌 이후 국경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피가 흐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금의 군대는 더 이상 안개 속에서 모습을 감추지 않았고 고려 역시 방어라는 단어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탈은 순식간에 연쇄 충돌로 번졌고 국경선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지도 위에 분명한 선으로 새겨진 현실이었습니다. 금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소규모 기병대가 국경을 찌러 들어왔고 고려의 대응 병력이 집결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지점에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확전이 아니었습니다. 방향도, 속도도, 타이밍도 모두 철저히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금의 군대는 싸움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만들었고 그 선은 곧 면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장수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성 하나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은 성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을 노렸고 길을 통해 움직이는 고려의 군대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병력이 집결하면 다른 곳이 뚫렸고 방어선을 재정비하면 이미 후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한 곳에 힘을 모을수록 다른 곳에서 피가 흐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가장 꺼려하던 기병 중심의 소모전이었습니다. 개경으로 올라오는 보고들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전장은 간결해졌고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국경 요충지 하나 상실, 후방마을 약탈 발생, 보급로 차단 확인,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조정을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국지전이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늦추는 것은 패배를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공식 기록에 정식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국경 방어는 전면 대응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박지의 군대의 동원령이 내려졌고 성문은 굳게 닫혔으며 백성들에게는 전시 체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고려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곧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는 전쟁을 결심했지만 전쟁의 속도는 이미 금이 지고 있었습니다. 금은 빠르게 치고 빠졌고 고려는 대응하느라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병사들은 지쳤고 보급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시작됐지만 전장의 리듬은 철저히 적의 것이었습니다. 명령은 현장에 닿기 전에 낡은 것이 되었고 지원군은 언제나 상황이 끝난 뒤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의 성벽 위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대도 없이 성벽에 매달렸고 화살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금의 군대는 끊임없이 압박했고 고려는 그 압박을 전면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한 번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연속 타격, 상대의 체력을 먼저 말려주기려는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의 병사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고 조정 역시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단순한 승패로 정리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은 이 싸움을 통해 고려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뻐끄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지금 그 가혹한 시험대 위에 강제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국경은 무너졌고 전쟁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서 과연 누가 서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전선이 무너지자 고려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흩어져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병의 기동전에 끌려다니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하고 금의 주력을 꺾어버리겠다는 선택. 이는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고려가 가장 자신이 써야 하던 해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 자체가 이미 금의 정교한 계산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제 명령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있던 부대들이 핵심 요충지로 모이기 시작했고 고려는 비로소 결정적인 한판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개경의 조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판을 짠다고 믿었습니다. 전선을 정리하고 전투를 주도하는 쪽이 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금의 군대는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제까지 국경을 찌르던 기병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교란하던 소규모 병력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전쟁 자체가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장수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적들이 물러난 것인가? 우리의 기세에 압박을 느낀 것인가? 하지만 그 짧은 혼란의 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되었습니다. 금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접힌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병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순간을 기다려 금의 기병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집결지로 향하던 고려의 보급로가 차례로 끊겼고 후방을 지키던 약한 고리들이 정확하게 찔렸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던 전선에서 불길이 올랐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길 위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싸우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싸우기도 전에 배후를 잃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적이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는 마을이 불타고 있다는 보고가 빗받쳤습니다.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을 풀자니 흩어져 격파당할 것이고 그대로 두자니 고립된 채 포위가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금은 단 한 번의 전면전도 걸지 않고도 고려의 대군을 전장 한가운데에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제야 고려의 장수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심리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은 고려가 모일 것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선택을 패배의 시작점으로 설계해두었습니다. 고려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찰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보고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보급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후방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선은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맞아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그 선택지를 스스로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은 비로소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면에 나선 대규모 기병대와 정렬된 진영,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압도적 자,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긴 전투를 확인하러 나온 군대처럼 차분하고 무겁게 고려군을 압박했습니다. 고려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소규모 충돌은 전투가 아니라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한 정교한 유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의 투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직 대패는 없었고 결정적인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싸움을 선택할 권리를 잃었고 오직 적이 짜놓은 판에 끌려다니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선은 허물어졌고 주도권은 증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였습니다. 금은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고 고려는 이미 뒤돌아설 수 없는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전장은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금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접혀있던 기병대가 사방으로 동시에 펼쳐졌고 고려의 전선은 단숨에 찢겨나갔습니다. 고려의 진영은 싸울 준비를 끝냈다고 믿었지만 이는 비극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적은 이미 전투를 시작한 상태였고 금의 기병은 결코 한 방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측면에서도, 그리고 어느새 돌아들어온 후방에서도 동시에 그들의 깃발이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은 하늘을 가렸고 수만 마리 말발굽의 굉음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려의 병력은 밀집된 채로 갈 길을 잃었으며 전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간신히 닿은 명령조차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진영은 찢겼고 병사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전열이 아니라 지휘체계였습니다. 장수의 호령은 전장의 소음에 파묻혔고 전령과 기수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순간 측면이 붕괴되었고 그 측면을 수습하려는 찰나 후방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금은 한 번도 결정타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려가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방향 감각과 속도 그리고 군대의 생명인 통제력까지 말입니다. 피가 본격적으로 전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잃은 병사들은 끝까지 항전하다 쓰러졌고 후퇴 명령을 받은 부대는 이미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으나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금의 군대는 정교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차이가 전투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개경으로 올라오는 보고는 더 이상 정제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논리적인 표현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지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그 짧은 절규들이 참혹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접전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전면전이었고 그 전쟁의 첫 국면은 이미 금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용맹이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승부를 설계해 놓았고 고려는 그들이 짜놓은 결말을 확인하러 전장에 불려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쟁은 병사 개개인의 용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이기고 속도가 압도하며 먼저 설계한 쪽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전장의 향방은 명확해졌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힘이 없었고 질서 있는 후퇴는 처참한 패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환상은 이단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금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전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첫 대패는 단순한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선언하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더 많은 피를 흘리며 이 무너진 전장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뼈아픈 패배를 인정하고 질서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시작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는 이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전쟁은 고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패배는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패배는 전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질서 있는 후퇴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너진 전열은 다시 묶이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의 유기적인 군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생존자들의 집합이었고 각자 살기 위해 움직이는 파편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싸움을 대하는 고려의 얼굴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부가 갈린 뒤에 멈추는 군대는 결코 인류가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 이 전쟁을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상대를 완벽히 무력화해야 할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무작정 쫓기보다 고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퇴로가 끊기고 보급이 차단되었으며 성과 성 사이의 연결망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금은 고려를 쓰러뜨리는 대신 다시는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보고들은 더 이상 전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서늘한 사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따질 여유조차 사라진 상태에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것인가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성기의 고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왕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한 시대의 자신감은 이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스스로를 압도적인 강자로 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은 자신들의 힘을 증명했고 고려는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려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잊었기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순간으로 말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패배한 뒤에도 나라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전선과 바뀐 외교,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세계 지서 속에서 고려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기꺼이 버리고 또 무엇을 끝내 지켜내야 할지, 다음 화에서는 전쟁이 남긴 잔혹한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고려의 사투를 다룹니다. 이 전쟁의 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려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